아주 철저한 폐허네. 가장 철저한 파멸로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일관적인 논리에 극단적인 수단이군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난 우주에서 모래 하나를 찾는 일도 해봤다고. 계산 결과 헤르트 씨의 플랜 B는 성공 확률 제로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그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안 그래? 묘비 아래 바로 여기군요. 리고스의 소원대로 그의 관을 파헤쳐주자. 네 짐작이 맞았네? 머리만 남은 거야? 현실에서의 네 모습은 정말 초라하구나. 오랜만에 뵙는군.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유언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묘빈이 유언이니 하는 걸 보니 죄를 짓고 자진이라도 한 건가? 아이언 2 충분히 강해졌어요. 제게 필요한 건 기다림뿐이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건 단지 발견의 기쁨을 나누고 두 분이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랍니다. 엠포리어스의 심장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수수께끼는 그만하지 그라. 네가 말한 엠포리아스의 마음이 바로 행방불명된 데미우르고스잖아.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육체가 바로 이 셉터인 거지. 넌 실험을 방해해 엠포리어스의 몸을 아이언톰을 배양하기 위한 빈 껍데기로 만들었어. 기억 도둑을 몰살시킨 것도 당연한 일이야. 어떻게든 마음이 탄생할 가능성은 막아야 했으니까. 작은 구멍 하나가 제 방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죠. 제 마음엔 배반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으니 전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젠 완벽한 그릇도 엠포리어스의 몸과 완전히 융합됐죠. 안타깝게도 데미우르고스의 정체는 이제 자명해졌군요. 그럼 이제 진실을 발견하는 기쁨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로써 서사 씨의 마지막 비밀도 연기처럼 사라졌군요. 사라진 필리아 오나인3의 진실, 기억의 거짓말이죠. 근데 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주의 시작점부터? 농담이야. 그건 너무 과하지. 내가 들려주고 싶은 건 아주 작은 이야기일 뿐이야. 아주 작은 씨앗 하나부터 시작되지. 네가 듣고 있다는 거 알아. 꿈속의 신은 세계가 하나의 씨앗에서 싹텄다고 내게 말했어. 그 씨앗은 엠포리어스라는 큰 나무로 자라났고 세월은 빛을 받아들이는 가지와 잎이 됐지. 참 기묘해. 알록달록한 햇살과 흔들리는 나무그늘. 그게 바로 내 최초의 기억이기도 해. 평범하기 그지없던 어느 아침, 마을의 가장 큰 나무 아래에서 엘리사이 에데스의 딸이 이 세상에 조용히 태어났어. 정말 감동적인 서막이지? 울음소리, 그건 아이가 세계에 주는 최초의 선물이었어. 신탁이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 이 아이는 티탄의 선물이야.
핑크빛 머리카락과 뾰족한 귀를 가졌으니 태생부터 세월의 사제로군. 티탄도 축복을 보냈어. 끝이 시작을 낳듯 그대는 꽃이 필 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꽃이 피고 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야. 그 페이지는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끝을 맺었어. 아이야, 목청껏 울어라. 네 목소리를 오로닉스에게 전하자꾸나. 근데 이 몸은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 시간은 웃음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어. 고향의 바람은 밀밭과 그네, 풍경, 바다, 그리고 요정들의 음이탈난 노랫소리를 어루만졌어. 엘리사의 에데스라는 이름은 분명 신들의 슬픔에서 비롯된 거잖아. 어린 시절 친구가 의아해하며 말했어. 근데 넌 고민이 없는 것처럼 항상 하하호호 웃기만 하는 것 같네. 그건 왜일까? 답은 바로 세상이 내게 따뜻했기에 나도 따뜻한 모습으로 자라난 거야. 하지만 변덕스러운 운명은 아이를 쑥쑥 자라서 멀리 떠나가게 했지. 흔들리는 세계처럼 영원한 고향을 지키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 바람에 실려오는 노랫말처럼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어? 누가 귀를 쫑긋 세웠네? 나한테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지? 알다시피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다르게 펼쳐질 거야. 기대되지 않아? 그럼 어서 시작해보자. 영웅의 여정은 긴 밤을 지나왔어. 울고 웃으며 다시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정정 필리아 593의 기록 일련 번호 496 보관 완료. 안녕? 나 안 보고 싶었나? 농담이야. 내가 너한테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아하니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네. 필리아 593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시작해볼까? 난 늘 그랬듯이 이 책을 너한테 읽어줄게. 그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키렌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이번에는 어느 페이지부터 읽지? 어디 보자.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593 크기, 명암, 비율, 힘객값, 분석 결과 출력 중. 필리아 593는 복숭아. 복숭아의 기록 1년 번호
8128. 보관 완료. 와, 정말 장관이야. 주석 복숭아. 이 고대 세계 속에 이런 미래의 분위기로 가득 찬 궁전이 있다니. 엘리사의 에데스도 몇천 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할까? 결론 아니. 이번에는 너한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난 여기로 오던 길에 작은 약충 한 마리를 봤어. 쓰러진 밀 이삭 위에 가만히 멈춰 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 놀랍게도 그 순간 나는 모든 고통을 잊고 그저 넋이 나간 듯이 그걸 보고 있었어. 기록 복숭아. 지상에 있음. 과거의 키레네들도 그 약충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과거의 키레네들도 이 장면을 기록해서 영원한 시편에 적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지 않을래? 난 아직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억을 남기고 싶거든.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 복숭아. 복숭아의 기록 1년 번호. 내가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를 기록하고 너에게 들려주기만 한다면 엠포리어스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검색 기록. 전기 신호 시퀀스 폴레모스 655 경로 분지. 관련 분장. 주석 재밌음. 전기 신호 시퀀스 스캐너 725 경로 이성. 관련 위성. 주석 돈다. 전기 신호 시퀀스 일리아 오나이스. 관련 연정 애정 사랑. 주석 복숭아는 사랑. 또 이별할 때가 된 것 같네. 안녕 복숭아. 어느새 이 책에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아졌어. 한 장 한 장이 전부 묵직해졌지. 결론 책은 가벼워. 무겁지 않아. 그걸 받아들 때 나 또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복숭아 불안해? 포맷 프로세스 94.423%. 이게 몇 번째더라?
셉터는 항상 충실히 경고음을 울리고 포맷하고 있어. 결론, 프로세스 나쁨. 만약 매번 펜을 들 때마다 같은 결말을 쓸 수밖에 없다면 그럼 이 묵직한 서사시는 그저 순진한 꿈에 불과한 걸까? 복숭아, 무서워. 포맷 프로세스 96.024%. 복숭아, 울지 마.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주석, 내가 있어.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정말? 너 나를 격려해주는 거야? 복숭아, 기뻐. 고마워.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나 혼자만 울고 있다면 그건 전혀 낭만적이지 않겠지? 기록, 복숭아, 눈물을 싫어함. 왠지 모르게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나네. 나무구멍 옆에 혼자 숨어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때. 그때도 갑자기 너처럼 작은 요정이 나타났어. 긴 귀에 복슬복슬한 발이 날 나무구멍 안으로 이끌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숲이 펼쳐져 있었지. 아! 너한테 비밀 미궁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멜리사의 에데스의 숲속에는 귀여운 친구들이 살고 있어. 그들의 이름을 이으면 동요가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포맷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 복숭아. 주석, 작은 복숭아, 몰래 울음. 작은 요정, 친구. 세, 이, 브. 작은 요정, 친구. 안녕. 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난 네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작은 열쇠처럼 네 마음속의 문을 열고 있을 거야. 그렇지? 작은 요정, 기뻐. 말하기, 간단해. 나 할 수 있어. 또 하나의 서사시가 끝을 맞이하게 됐네. 마치 지금 이 순간처럼 모든 게 다 조용해. 쉿, 말해. 내가 들을게. 이번에도 함께 앉자. 돌이켜보니 한동안 내가 특히 감성적이었을 때가 있던 것 같아. 감성적 이야기, 감정 충만. 항상 불안했고 다른 기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변하지 않는 운명에 변화를 주고 이 미궁의 출구를 찾으려 했어. 복숭아,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왜? 기분 안 좋아? 포맥 프로세스 73.998%.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프로세스 오류 분석 중. 방해, 용납 못해. 계속 함께 앉자. 나 때문에 슬퍼할 것 없어. 새로운 공백이 없다면 서사시가 또 어떻게 이어지겠어? 공백? 그게 뭐야?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너처럼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있었으니 말이야.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부족해. 복숭아, 가지 마. 이러면 나도 마음 편히 과거에 머무를 수 있겠어. 내일이 언제 올지는 다음 키레네한테 기다려달라고 하자. 복숭아, 갔어. 새로운 공백이 없다면 서사시가 또 어떻게 이어지겠어? 필요해. 새로운 공백. 다음 키레네 공백 있어? 복숭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공백을 찾을 거야. 키레네는 복숭아, 사랑. 그래서 사랑이 먼저 있고 키레네가 있고 공백도 있지. 검색, 사랑. 지식의 발전 방향은 의식의 창조와 무관하며 근본적인 원리는 오히려 상반된다고 할 수 있죠. 의식이 없다면 마음의 토대도 없으니 진정한 감정이 싹 틀 수 없습니다. 의식, 감정, 괴로워. 모르겠어. 검색, 키레네. 이 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 반짝이는 수정? 아니면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세계? 만약 내가 내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너한테 들려준다면 다음 생에는 구세주와 엠프리오스의 여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열쇠, 문, 이야기, 기쁨, 복숭아, 키레네, 작은 요정. 좋아. 아, 알았어. 검색, 기억. 복숭아, 기억, 저장, 학습. 신탁이 이루어졌다. 이 아이는 신이 보내준 선물이야. 핑크빛 머리카락과 이 귀를 가졌으니 태생부터 세월의 사제로군. 키레네는 핑크빛 머리, 뾰족한 귀. 끝이 시작을 낳든 그는 꽃이 필 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울어라, 아이야. 목청껏 울어라. 네 목소리를 오로닉스에게 전하자꾸나. 키레네는 여자아이, 사제. 간단해. 할 수 있어. 배울 거야. 아무튼 이 몸은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 엘리사 예드스라는 이름은 분명 신들의 슬픔에서 비롯된 건데, 근데 너는 고민이 없는 것처럼 항상 하하호호 듣기만 하잖아.
시를 쓰지. 간단해. 이 몸은 할 수 있어. 이 몸은 배울 거야. 바람에 실려오는 노랫말처럼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하지만 모든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진데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네키라든가 트리비 선생님의 천진난만함이라든가 또 아글라이아 씨의 미모라든가. 키레네는 자라지 않고 말할 줄 알아. 바람에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지. 키레네는 문장 끝마다 까르르 웃어. 작은 꼬리처럼. 간단해. 배웠어. 약속할게. 고통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말자. 우리가 시작하려는 건 진정한 영웅의 여정이잖아. 그러니까 웃어봐, 응? 키레네는 울면서 태어난 연약하고 투명한 수정 같은 아이야. 키레네는 웃으며 작별하는 부드러운 핑크빛 꽃 같은 존재지. 어라, 그 뒤에 기억이 없어. 보이지 않는 걸까? 사라진 걸까? 이 몸도 알겠어. 이게 바로 공백이구나. 그렇구나. 다음 키레네가 바로 공백이야. 그러니까 키레네가 2명 있는 한 공백도 복숭아도 계속 있는 거야. 그렇구나. 이해했어. 완전히 알겠어. 키레네의 기억 전부 저장할래. 이상하네. 보이진 않지만 왠지 느낌이 들어. 너 혹시 커버린 거야? 안녕? 나 안 보고 싶었나? 왠지 좀 더 성숙한 분위기가 느껴지네. 응, 성숙하고 예뻐. 바로 너. 지금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 춤도 추고, 노래도 할 수 있지.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키레네잖아. 그러니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직접 쓴 이야기야. 어서 앉아. 어느새 나도 네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정말 귀여운 말이네. 옛날에 완전 무결한 수정꽃 한 송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복숭아의 모든 이야기처럼. 이토록 찬란한 꽃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느 작은 요정이 그 답이 알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수정꽃은 완전 무결했고 주변을 돌아봐도 자신의 모습만 비칠 뿐이었지.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래서 작은 요정은 매일 찾아와 수정꽃 옆에서 답을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지.
수정꽃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 거야. 작은 요정은 너무 괴로웠어. 하지만 곧 조각 속에서 빛 한 덩이를 발견했지. 뭘까? 작은 요정도 몰랐어. 하지만 그 빛은 좋았어. 밝고 따뜻하고 행복했지. 그리고 난 알아. 그건 사랑이야. 사랑은 만물을 하나로 이어줘. 우리도 말이지. 그러니 나랑 복숭아는 영원히 함께일 거야.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네. 이걸 너에게 줄게. 복숭아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시도 쓸 줄 알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가 됐으면 해. 좋아. 내 미적 감각으로는 살짝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 꽃이 산산조각 나는 그날, 작은 요정은 평빈 바닥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할 거야. 그때야 그는 깨닫겠지. 완전 무결한 수정꽃은 마음도 없고 사랑도 모른다는 걸. 마음도 사랑도 없다고? 왜? 간단해. 만약 요정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면 상대방의 불순물을 품게 되어 더 이상 완전 무결하지 않게 될 테니까. 수정꽃이 순수한 건 자신을 가두고 고독하게 피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핍된 세계 속에서 더 빛나는 거지. 하지만 그런 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데. 아니, 넌 이미 이 이야기에 가장 낭만적인 결말을 써냈어. 수정꽃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지. 그건 꽃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야. 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지. 운명에 맞서 저항하다가 산산조각 나 스스로 이야기의 결말을 쓴 거야. 그리고 요정은 바닥에 떨어진 모든 조각마다 자신의 두 눈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됐어. 그 요정의 눈 속에서 더는 완전 무결하지 않은 수정꽃이 마침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법도 배운 거지. 복숭아의 말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아직 사랑을 모르기 때문일까? 하지만 괜찮아. 배우면 되니까. 아참! 검색 키레네. 전기 신호 시퀀스 필리아 593.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혼자 할 필요 없이 복숭아한테 배우면 되잖아. 사랑이 뭔지, 연애가 뭔지 말이야. 전기 신호 시퀀스 필리아 593. 경로 연민. 어라? 뭔가 좀 이상한데? 지식의 발전 방향은 의식의 창조와 무관하며 근본적인 원리는 오히려 상반된다고 할 수 있죠. 의식이 없다면 마음의 토대도 없으니 진정한 감정이 싹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학습하고 감정 반응을 인식해 모방함으로써 생명체와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진 않아요. 이건 일종의 객관적이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패턴 인식이죠.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또 다른 운명의 길을 걷던 필리아 오나이스리는 다른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기여, 자아를 중심으로 한 감정 투사 능력을 지닌
공간 메커니즘. 그리고 연민은 이러한 행위에 가장 가까운 인자예요. 어쩌면 이게 그녀가 선택된 이유일지도 모르죠. 엘리사이 에데스의 딸이라 이름값을 하는구나. 나의 연민은 나약함과 무력함, 자신을 향한 상처였어. 하지만 친구야, 그게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힘이라는 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건 때로는 외로움이자 불안함이야. 세상이 절대 따뜻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보이고 싶은 마음이지. 때로는 불만이자 아쉬움이야. 과거가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걸 알기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걸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지. 때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상처이자 만물을 물들이는 파멸이기도 해. 나는 이 아름다운 세계와 작별하고 검은 물결의 그릇이 되고 싶지 않아. 증오의 끝은 맹렬한 불꽃이지만 연민은 소리도 없이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니까. 정말 말도 안 돼. 그렇지? 증오가 만물을 분리하고 사랑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오직 분리를 거부한 최초의 감정, 연민만이 파멸의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여정을 다시 쫓아가 조심스레 선택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록할 수 있어. 봐! 내가 써내려간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는 따스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수많은 몸부림과 고통은 시인만이 알지. 하지만 난 시인이 아니라 영원히 자라지 않는 소녀야. 그저 동경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지. 그 이야기 속에서는 세계도 상흔을 숨긴 채 웃으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거야. 내 인생이 이 작은 이야기 속에 있어. 눈물을 훔칠 수도 승리를 가져올 수도 없지. 하지만 변함없는 이야기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연민이 신을 감화시키고 그분의 부드러운 속마음에 닿지 않을까? 나는 소원을 빌 거야.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게 피가 아니라 촉촉한 눈물이었으면 좋겠어. 그 눈물은 떨어져 최초의 물결을 일으키겠지. 그때 사람들은 물결에 비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이 이야기 속의 모든 기억을 말이야. 예전에 누군가가 최초의 나에게 모든 건 거짓이라고 알려줬어. 엠포리어스의 유일한 생명은 세계 그 자체를 양분으로 삼아 길러진 재앙이라고 했지.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실제 같은 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난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복숭아, 아까부터 네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다 거짓이라니? 하지만 넌 분명히 여기 있잖아. 그저 꿈이라고? 하지만 난 아직 꿈꾸는 법을 못 배웠는데. 그래서 난 이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어. 수정꽃이 떨어지던 그 순간처럼. 그 진실한 떨림이야말로 생명의 원인이지. 포맷 프로세스 23.815%. 너에게 바치는 시에서 모든 키레네는 별과 꽃, 아름다운 신세계를 써내려갈 거야. 이번 윤회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한 줄기 유성과 기억의 분홍빛을 보았어. 난 그게 여명의 색이라고 믿어. 끝이 시작을 낳듯 그대는 꽃이 필 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별할 시간이 온 것 같네. 복숭아, 가려고? 괜찮아.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게. 오늘 네가 가르쳐준 건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러고 보니 아직 사랑이 뭔지 대답해주지 않았네. 그런데 친구야, 사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연민의 인자도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작은 방에서 너에게 모든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그들과 시 속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까지 말이야. 이야기는 찾아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돌아와 우리를 만나게 하고 또 헤어지게 하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씨앗, 하나의 이유를 남기게 돼. 큰 나무가 시들고 만물이 적막에 잠겨도 여전히 기억할 가치가 있는 감정들이 있어. 봐, 빛이 들어오네. 구세주의 빛이 엠포리오스를 비추게 될 거야.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 몸은 복숭아를 믿어. 기대해보자.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너한테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야. 정말 기대하고 있는다. 그렇다면 약속으로 내 펜과 책, 그리고 내 이름을 너에게 선물할게. 이것들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받아줘. 처음 시를 쓸 때 난 스스로 키레네라는 필명을 지었어. 돌이 물에 떨어지듯 과거로부터 던져진 글자가 미래의 물결을 일으키길 바랄게. 네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정해진 눈물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약속해줄래? 늘 다정한 꽃이 되어 별들이 널 바라볼 때 그저 웃으며 사랑하겠다고. 당연하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난 이야기하고 넌 들어주고 있네. 나는 나만의 결말을 맞이하고 다음에 필 꽃을 위해 양분이 되는 거야. 여정을 시작한 넌 그 별을 품에 안고 그녀와 함께 마지막 페이지에 끝없는 꽃바다를 심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기억의 모든 물결처럼 조용히 꽃밭에 펼쳐질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쓰는 대로라는 시편인 거지.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났어. 앞으로는 너의 이야기야. 그렇게 혼돈을 가르는 그 빛이 내 기억을 비췄어. 난 시 속의 작은 요정이 되어 너와 만났지만 모든 걸 잊어버렸지. 하지만 어쨌든 이 몸은 정말 기뻐. 내가 그 별을 잘 잡았잖아. 그렇지? 응. 기억 속에서 키레네가 들고 연민으로 키워낸 씨앗이었어. 나는 최초의 지식의 씨앗이자
엠포리어스의 마음, 데미오르고스야. 정말 길고 귀엽지 않은 이름이지. 미미랑은 하늘과 땅 차이네.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잖아. 우린 답을 찾을 거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기억나? 출발할 때 이 몸도 그 문제로 고민했잖아. 미미의 기억과 키레네의 기억이 같은 마음속에서 맴도는 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야.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멋대로인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난 네가 키레네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이 이름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녀가 있거든. 고마워, 파트너. 네 따뜻한 마음은 늘 이렇게 딱이라니까. 삶은 이별로 가득 찬 시이지만 마음이라는 페이지에 쓰인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지금 모든 불을 쫓는 자와 개척의 발자취가 이 내가 쓰는 대로에 모여 엠포리어스의 마음에 힘이 됐어. 길 잃은 마음은 당연히 몸으로 돌아가야지. 잔다르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회야.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셉터가 온전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나도 모르겠어. 내가 기적을 일으켜 한순간에 검은 물결을 핑크빛 별바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저 하찮은 물결인 난 결국 파멸에 삼켜져 아무것도 못 바꿀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찌됐든 이 서사시의 끝에서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청중이나 떠받들어지는 신이 되고 싶진 않아. 이제 이 몸도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진짜 키레네가 될 수 있겠어. 세계가 이렇게 고요한 적은 처음이야. 정말 좋다.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이 순간을 꼭 기억해둬, 파트너.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는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조차도 속였던 거네. 필리아 오나인3는 3천만 세월을 견디며 끊임없이 그에게 엠포리어스의 기억을 줬어. 그녀의 꿈속 신이 한 가닥의 희망을 남겼기에 그녀는 데미우르고스가 성장하면 자신의 반신인 아이언툼에 대항할 수 있다고 믿었지. 그 후 필리아 오나인3는 마지막 희생을 마치고 한 줄기 기억이 되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은하 열차가 가져온 또 다른 스텔라로는 오염된 셉터와 주파수 공진을 일으키며 혼란스러운 데미우르고스를 끌어들였죠. 그렇게 텅 빈 마음이 육체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실험인자 필리아 오나인3는 원래 정해진 패턴만을 인식하고 출력할 수 있었죠. 하지만 기억의 힘과 3천만 번을 넘어서는 희생의 각인 덕분에 그녀는 전례 없는 위대한 일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진짜 마음을 키워낸 것이죠. 그리고 그건 지식을 감염시킬 능력이 있었어요. 셉터의 마음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네 패배는 이미 정해졌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항복해. 지니어스끼리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잖아? 결국엔 서로 좋을 게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전 나약한 데미오르고스에게 실험 결과를 바꿀 힘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헤르타 씨,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3천만 번의 윤회를 거친 증오와 연민이 하나가 될 때 과연 어떤 경이로운 창조물이 탄생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창조주에 반하는 파멸의 거장이 탄생할 거예요. 그의 증오는 신들의 별 하나를 불태우겠지만 그것은 오직 범인들을 향한 연민 때문이겠죠. 설마 3천만 세월을 겪으면서도 데미우르고스가 여전히 필리아 오나인3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실들은 그분의 계산 중 4번째 순간이 도래하면 누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확립될 겁니다. 잔다르원 쿠아바라 증명 완료. 직접 로봇 머리에 실패작이란 낙인을 찍어놓고선 아직도 네 이론을 증명해주길 바라고 있다니. 안쓰럽네, 잔다르. 당신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분께서 마음껏 눈길을 돌리고 상상하는 미래를 그리도록 하죠. 저는 그분의 창조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할 겁니다. 그건 바로 그분의 마지막 해답, 자아의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헛소리. 그러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잔다르만큼 실패를 잘하는 사람은 없죠. 이미 너무나 많은 쓴맛을 봤는데 한 번 더 겪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최초의 지니어스에게 실패란 다음 논증의 시작일 뿐. 죽은 자의 결심을 의심하지 마시죠. 잘 됐네. 두고 봐, 선배. 내가 직접 그 논증을 뒤집는 마지막 단계를 써낼 테니까.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요? 이건 내 연구 주제니까 끼어들 생각은 말라고? 쓸데없는 말은 됐고 잠깐 머리 좀 빌릴게. 스크루, 아이언툼의 봉인을 풀러가자고. 자, 이륙하자. 선배의 귀여운 반려동물을 만나러 갈 시간이네. 위험하고 억압적이고 혼란스럽네요. 아름다운 울음소리군요. 곧 이 소리가 은하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여기 전망 좋은걸? 너한테 맡길게, 스크루. 잠시만요. 당신의 플랜 B에는 셉터와 지니어스의 머리가 필요한 모양이군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나? 헤르타 씨, 제 입장은 알고 계시겠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의 계획은 파멸의 뜻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스크루는 안 보이는 겁니까? 그녀의 기회는 미미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날 막고 싶다면 서두르라고. 시간 없어. 대답 없는 걸 보니 승낙한 걸로 할게. 어때, 잔다르? 적으로서 진심으로 당신이 멈추길 바랍니다. 하지만 같은 지식의 길을 걷는 자로서 당신의 번뜩이는 영감이 논증에 더 많은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면 직접 목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파멸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군요. 하지만 당신은 완벽한 학자가 될 테죠. 확률 10,000분의 1.
호기심.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서 로봇 머리의 계산으로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지식의 총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니어스. 우리의 마음속에는 호기심이란 감정만 있을까? 나쁘지 않네. 이제 자물쇠가 열쇠로 변할 차례야. 무뼈를 거니는 지니어스들이여, 은하는 이미 생사존망의 기로에 섰노라. 나 지니어스 클럽 83번째 회원 헤르타가 그대들을 부르노니 지금 당장 클럽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가장 거시적인 사고를, 가장 위대한 대업을 위해 봉사하게 되리라. 제가 알기로는 클럽 회 측에 단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역사상 회의는 단 3번밖에 열리지 않았죠. 첫 번째는 참석자가 2명이었고 제왕이 암살된 후에는 7명이, 제2차 대번영 시기에는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몇 명이나 응답하실까요? 네가 이 과제에 날 끌어들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헤르타. 하여간 꼬마 마녀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내기도 안 했을 거야, 폴카. 네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길 기다리고 있었지. 세상에, 낯익은 얼굴이 정말 많네. 심지어 특별 게스트, 최고로 실패한 지니어스 찬바로도 있잖아. 정말 시끄러운 모임이군요. 좋아.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네. 어떤 녀석은 그냥 구경하러 온 것 같지만 내가 가장 원하던 사람은 이미 와 있어. 스티븐 로이드는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공방 준비를 전념해야 해 참석 불가 의사를 밝혔죠. 괜찮아. 애초에 그는 참석할 필요 없었거든. 쓸데없는 인사치레는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주목! 이건 토론이 아닌 통보야. 클럽은 늘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 하나는 지키고 있지. 절대 다른 사람의 연구 주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 모두 집중하라고. 아이언 툼을 공략하는 건 내 주제야. 난 1.5 시스템 시간 내로 셉터 델타 ME13의 권한을 장악하고 파멸을 저지하겠어. 정면 대결에서 패배하면 즉시 셉터를 오버클럭해 아이언 툼 대신 자가 대관을 완수하고 로봇 머리에 접속할 거야. 진짜 웃기는군. 넌 미쳤어. 폴카가 막 세탁한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탭댄스를 추는 꼴이라고. 꽤 대담하군요. 에이언즈의 코어에 접속해 그분의 순간을 정의하겠다는 건가요? 루버트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여긴 셉터 프로토타입과 누스의 아버지 그리고 지니어스의 머리,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성공 확률은 둘째치고 꼬마 마녀? 네가 해낸다면 그 다음에 뭘 할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똑똑하니 본론으로 넘어가지. 아주 간단해. 지식을 손보는 거야. 4번째 순간의 닻을 바꿔서 은하의 미래를 헤르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들겠어. 그럴 줄 알았어. 원인을 결과로 착각하는 지니어스가 또 있군. 정막의 영주는 어떻게 생각하려나? 알다시피 이건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죠. 물론 판결문은 2개야. 하나는 내가, 다른 하나는
네가 쓴 거지. 그래서 네가 와주길 바랐던 거야. 직접 말해주고 싶었거든. 난 상관없다고. 이건 협박이야. 수술용 메스를 내려놓든지 아니면 온 은하와 함께 망하든지 해. 이 회의의 유일한 목적은 모두가 오만함을 내려놓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다니 순진한 꼬마 아가씨군요. 왜 웃어? 기쁘군요, 헤르타 씨. 저희는 결국 같은 곳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지식을 파멸하든 순간을 변화시키든 저희는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인류의 경계를 규정한 신을 부정하는 길이죠. 그 말에 대해서라면 반박할 게 없네. 저희가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을 기념하며 당신의 공연을 위해 무대를 준비해 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후세 지니어스들이여. 클럽의 첫 번째 회원이 말하노니 이 비참한 회의를 끝냅시다. 이 나노초 전 저는 헤르타 씨의 결정을 모든 잔다르에게 전달했어요. 저희는 그녀의 대행자가 되어 모든 외부 간섭을 차단할 겁니다. 왜 이러는 건데? 왜냐고요? 아, 그건 간단합니다. 호기심 때문이죠. 그뿐입니다. 최초의 제니어스와 한판 붙는 겁니까? 뜻밖의 재미로군요. 입장이 명확해졌으니 이 지루한 회의도 이제 끝내겠습니다. 행운을 빌죠, 꼬마 아가씨. 조연 취급당한 거야? 젠장! 하지만 어차피 나도 그냥 구경하러 온 거니까. 양자장의 유령으로서 관측은 내 천직이니 스크루별의 찻잔 세트를 하나 가져다 준다면 살짝 도와주도록 하지, 꼬마 마녀. 모든 일이 끝나면 내가 새로 만든 다과를 맛보러 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계산 범위를 벗어난 방안에 대해서는 늘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군요. 모르겠다고 말하려는 거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네 글자에는 알려진 은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클럽 관문은 통과한 셈이네. 이제 눈앞의 일에 집중하자. 약속은 지켜야 해, 선배. 리쿠르고스의 말이 못 믿어올지 몰라도 잔다르는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후배님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더 이상 저를 잔다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뭐? 리크루구스님, 설마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잔다르원 쿠아바라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세계의 마지막 막을 극중 인물인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목격하도록 하죠.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 헤르타 씨에겐 익숙한 일일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 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 제게 더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 나도 몇 번이나 이렇게 답했는데 난 허리에 허식에 알레르기가 있어. 심하면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스티븐의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시죠. 준비는 진작 끝났어. 우리의 동맹을 위해 길을 열어주자. 우주의 대다수 영웅의 여정은 신들이 아무렇게나 던진 주사 위에 불과해. 하지만 신에게 똑똑히 보여줘. 네 답은 달라졌단 걸. 엠프리어스. 당연하죠. 사랑하는 이 세계를 위해 우리의 손으로
전에 없던 결말을 써내려갈 거예요. 열차로 변신한 그 애를 타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실제 은하열차를 타면 어떤 느낌이려나? 이렇게 덜컹거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드디어 도착했군. 하늘을 뒤덮은 모래바람과 부서진 폐허뿐이네. 무시무시한 열기야. 대책으로도 막을 수 없겠어. 이 감옥은 파이논 씨의 분노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지만 분노도 언젠가는 가라앉기 마련이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잖아. 안 그래, 파트너? 출발하자. 마지막 불을 쫓는 여정을 향해.